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488만원이고요. 플러스 5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수익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거의 한 3, 4일 동안 매매를 쉬고 있었는데요. 100만원으로 그냥 단타 조금 하고 관망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원래대로 그 배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5만원이 기쁜 게 아니고 그동안 막 그 꼬여있던 그 부분이 매듭이 어느 정도 풀려서 그 부분이 조금 홀가분하게 하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방송하면서 저도 답답했습니다. 하루에 뭐 플러스 만원, 마이너스 만원 이러고 뭐 현금 100%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뭐 당최 워낙 한쪽으로 쏠려 있어가지고 그 어디 쪽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미정시, 해외 정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간밤에 미정시는 강보학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이제 오늘 저녁에 아마 FOMC 연준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연준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간에 거래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구글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답니다. 예상치 상회해가지고 이 부분이 알파벳, 구글이 알파벳이죠. 알파벳 주가를 끌어올렸다. 시간에서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나올려나 모르겠네요. 지금은 안 나오네요. 아까 아침에 봤을 때 거의 한 시간에서 한 5%대 6%대 정도 상승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 나왔는데 실적치는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주가는 한 3% 정도 하락하고 있다. 대충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거의 뭐 약보합권, 나스닥 선물이 거의 0.03, 뭐 0.5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환율도 뭐 무난했습니다. 큰 변화가 없었죠. 유가는 약간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게 뭐 그렇게 되게 위기감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무난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3.889, 3.9 정도 됐죠. 이게 4.0 넘어가면은 기술주 쪽으로 하락 압력을 주게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 우려감, 7월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요건 뭐 거의 다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0.25포인트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예상된 부분으로 나오면 그냥 재료 노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정치 상황을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이제 가장 핫했던 게 뭐냐면, 제가 오늘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게 광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지금 3분봉 차트입니다. 이 움직임을 보시면 거의 광기에 가깝죠. 이게 지금 과연 이런 증시가 참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25%까지 에코프로 BM이 제 기억으로 25%까지 올라갔다가 25%까지 올라갔다가 쫙 추락해가지고 마이너스 4, 5%대까지 갔다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52%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잡았다면 마이너스 25% 손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정도로 급등락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한동안 매매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돈이 계속 2차전지로 몰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에코프로 100만원을 넘겠느냐 그랬었는데 100만원 넘어가서 오늘 120만원대에 있었는데 이걸 154만원까지 끌어올렸다는 거는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땐 광기라고,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겁이 나가지고, 이게 에코프로와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 이게 올라가는데 그냥 다른 돈 가져와가지고 매수가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투자자들이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 다른 거 다 던지고 이리 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종목을 웬만하면 어느 정도 주식을 보유를 하는데 지수에 매수할 수 없던 이유가
그거 다 던져버리고 이쪽으로 오니까 무조건 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다른 쪽은 일부 한두 종목 빼고는 전부 급락하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급락가지고 계속 최근 들어서 현금 100%하고 관망 그렇게 장중에도 급락갖고 매수를 잘 못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그 꽉 막혀있던 부분이 한번 그 큰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가 확 뚫리는 그런 느낌, 이게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적이었던 게 보시면 좀 심하죠. 2차전지에 이거 아침에는 에코프로 BM이 25% 올라가고 포스코 홀딩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이것도 한 10몇 프로가 올라갔었고, 그 다음 포스코 퓨처엠 상승했었죠. 그 다음 이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들어가고 있다가 저게 이제 대장이 밀리니까 빠져서 그렇지 실제로 상한가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종목, 그 다음 어제 강했던 LS 종목, 이 종목도 강했습니다. 갭으로 떠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주르륵 무너져가지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는 그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관련주, 그 다음에 LS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빠져버리는 현상. 그 다음 반도체 쪽도 보시면 오늘 제가 이렇게 종목별로 관심 종목 모아놨는 거 이렇게 눌러보다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소수 종목 빼고 전부 다 마이너스죠. 그것도 마이너스가 작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9%대씩 막 나오는 겁니다. 5% 9% 나오죠. 건설 관련주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삼부 토건이 12% 빠졌고요. 유신이 이게 많이 빠졌는 상황에서 추가로 7%나 더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냥 빠졌으면 7%가 빠질만 하다 그러겠지만 다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7%가 더 빠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이 다 내려왔어요. 다시 이런 정도로 그 테마별로 눌러보면 자동차 관련주 오늘 뭐 현대차가 실적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그동안 잘 나갔던 성화이텍부터 해서 이 뭐 거의 9% 11%씩 조금도 아니고 많이 빠졌습니다. 조선 관련주도 어제 제가 시간에서 DK라 다 팔아버렸는데 다행이었습니다. 가지고 있었으면 또 한 5% 얻어맞을 뻔했죠. 그래서 이쪽도 그나마 좋다던 종목들도 다 뒤로 밀렸죠. 눌러보고 놀랐습니다. 지금 바이오 안 빠진 테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테마 전체 중에서 올라간 종목이 한두 종목 빼고는 다 빠졌는데요. 빠지는 것도 상당히 많이 빠졌다. 생각보다는 뭐 웬만한 건 17%씩 막 이렇게 급락해 버리는 현상. 사료 관련주도 못 올라가더라고요. 이것도 뒤로 밀려버리죠. 보통은 지수가 좀 밀리면 사료 관련주 올라가는데 오늘은 그 포스코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지수가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료 관련주가 다 빠지고 있었습니다. 다 빠지고 오로지 2차전지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2차전지가 확 무너지니까 너무 늦게 이제 무너지니까 얘네는 반등도 못하고 그냥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 AI 관련주도 이수페타시스가 8% 정도 빠졌고요.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게 15%씩 눌러보면서 정말 그 대단했습니다. SP 시스템 15%, 로봇이 거의 좀 대장격인 종목인데요. 지금 눌러보면 전 테마에서 대다수 종목, 그 다음 어제 급등했던 LX 일렉트로닉 어디 20 몇 프로 올라갔지 싶은데요. 오늘 그 올라간 거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안 빠진 테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그 장 시작하고 나서 2차전지 쪽에 에코프로 BM하고 LNF 얘도 20% 정도 갔다 왔습니다. 20% 정도 올라갔었고, 그 다음 그 금량 얘도 거의 한 20%대인가 웬만하면 다 20%씩 올라갔었어요. 포스코 홀딩스도 급등했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종목들이 2차전지 쪽의 테마 쪽 종목들이 거의 상한가 수준으로 20% 이상씩 쫙 올라갔었습니다. 이거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빠졌었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에코프로가 무너지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부 다 줄줄이 쫙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시장에 있었던 걸 제가 봤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제가 했는 거를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조금 아까웠던 거는 아침부터 이 에코프로하고 2차전지가 한번 무너질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느낌상 이제 여기서 더 가는 거는 좀 오바니까 대부분 보면 한 템포 빠르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 이럴 때 확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에코프로 막 올라갈 때 코스닥 인버스를 매수를 했었어요. 오늘 이게 진짜 아까워 죽겠습니다. 이걸 제가 그 여기쯤에서인가 샀는데 오늘 이제 에코프로 무너질 줄 알고 샀는데 이게 계속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하락을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195원에 지나고 나서 해봐야 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못 견뎌가지고 여기서 손절을 했어요. 이게 다시 꺾여 내려갈 때 못 견디겠다 싶어 여기 손절을 했습니다. 200만원치를 손절했는데 이게 내려갔다 돌아가가지고 4%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친 게 가장 아까웠고요. 이미 놓쳐버렸으니까 개인적으로 2차전지가 한 무너질 것 같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3275원에 샀는데요. 3275원이니까 여기쯤에서 샀네요. 반등할 줄 알고. 근데 이게 쭉 빠져가지고 여기서 손절 시켜놓고 다시 여기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건 좀 아쉬웠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종목이고, 그 다음 이제 그 제가 매수했던 게 그래서 쪽에 코스피 200 쪽에 얘는 그렇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얘 잡았는데 이건 지금 현재 3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 그 인버스 300만원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크게 오르지 않는 이유가, 많이 안 빠지고 안 오르는 이유가 오늘 코스닥 종목이 급등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쪽은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오른 상태에서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건 뭐 큰 수익 없이 그냥 현재 3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2차전지가 무너지면서 좀 꺾이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 추가로 급락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급락해버리게 되면 지수가 급락하게 되면 인버스가 반등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오늘은 수익 올리기 차원이 아니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 매수했는데 지수가 급락해버리면 손실이 생기니까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지용으로 300만원을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쪽의 종목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오늘 조금 종목을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지금 인버스 포함해갖고 9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지수는 전반적으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외 증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참고만 하십시오. 지금 시장이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크게 얻어맞을 수 있거든요. 지금 나스닥 지수가 이미 조정을 받고 반등을 못한 상황인데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안 내려가고 이 자리는 지키고 반등 주려고 시도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악재가 생기지 않는다면 연준에서 금리 올리는 거는 당연한 상황이고, 그래서 빅테크 기업이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급락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올라가기도 좀 버겁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락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좀 받겠지만 요거 조정 좀 받는다고 해서 국내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늘 많이 빠진 거는 2차전지 때문에, 여기서 올라간 게 2차전지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2차전지 빠지면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내일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뭐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느낌으로 지수가 반등할 것 같다.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요. 반등할 것 같다. 이런 관점으로 2차전지 쪽 아니고 다른 쪽의 종목들을 현재 지금 매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두서가 뭔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게 참 잘 안 되네요. 약간 말이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잡은 건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잡았는, 가장 중요하게 잡았던 게 현대코퍼레이션입니다. 이 종목 200만원치 잡았는데요. 오늘 단타로도 이 종목을 매매를 했었어요. 아침에 여기쯤에서 매수해가지고 여기 좀 뭐 했었는데 이것도 큰 수익 없이 그냥 밀릴 때 여기서 팔아버려가지고 큰 수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충 여기서 팔아버린 것 같으네요. 시초까지 잡아가지고 요거 밀릴 때 여기서 팔아버려갖고 이거 올라가는 이 수익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잡은 거는 끝날 때 지금 올라가가지고 약간 지금 이거 팔고 또 다시 잡았네요. 여기서 다시 팔고 잡았습니다. 여기서 잡아갖고 여기서 약간 수익 올린 건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코퍼레이션을 가장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2차전지 쪽의 테마가 움직일 때
자원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얘가 따라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현대코퍼레이션도 그 비슷한 쪽이거든요. 자동차 쪽, 그 다음 석유화학 쪽, 그 다음 자원개발 요런 쪽이고, 그 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여러 군데 다리가 걸쳐 있는데요. 만약에 내일 2차 전지가 다시 지급 반등해도 얘가 따라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이제까지는 뭐 삼부 토건이 급등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지금 너무 많이 꺾여버리기 때문에 이거 다시 돌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뉴스가 뜨면 의외로 이 건설 장비도 지금 다 밀려버렸죠. 어제 올라갔던 게 지금 도로 다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코퍼레이션 쪽이 오히려 더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재건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얘를 200만원 잡고 있고요. 현재 얘를 가장 주력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빠졌던 유신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SY 이 종목도 그 많이 빠졌죠. 지금 거의 뭐 여기서 상승했던 부분을 다 반납했으니까 물론 이제 하락이 멈추고 방향을 돌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면 바닥권이 아니겠냐 싶어서 SY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인산가는 오늘 조금 운 좋게 잡았습니다. 인산가 지금 오늘 계속 밀렸는데 이걸 1910원에다가 제가 주문을 넣어놨거든요. 1910원에 그 100만원치 주문을 넣어놨는데 이게 체결이 됐습니다. 오늘 이 종목 그 최저가가 1910원이죠. 그러니까 여기 탁 빠질 때 이때 제거 체결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910원에 그 100만원을 잡아가지고 현재 약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건 그 왜 그렇게 했냐면 인상가를 제가 여기서 올라갈 때 수익 보고 여기서 빠질 때 손실 보고 대충 여기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정리하고 이제 계속 빠지길래 내려오면 잡으려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 매수 안 하고 참고 해갖고 계속 기다렸는데 원래는 2040원쯤에 잡으려고 그랬었어요. 잡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분위기가 다른 게 다 내려가니까 얘도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이게 줄권 위치가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정도면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이 올라가다가 지금 거의 뭐 저항대선, 내려올 땐 지지선이 되겠죠. 이 정도 선 밑으로는 내려오기 힘든 상황.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 없더라도 이 종목이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 가격이 191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그 먹고 죽자 이런 느낌으로 홀딩 이런 느낌으로 이 종목이 이제 그거죠. 주겸 관련주기 때문에 이건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떠나서 주겸 관련해서 이제 그 수익성이 향상될 것 같은 기대감 그리고 만약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소금 천일염 먹는 것보다는 주겸 쪽의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는 담아놓고 가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타로 그냥 반등하는 거 이익 보려고 잡은 게 아니고 정말 바닥이다 싶을 때 100만원치만 잡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주문 넣었는데 운 좋게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100만원 잡았고 이 종목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요거 46만 4천주는 27일날 내일 그 나오기로 했던 그 전환사채 물량 그 미리 지금 다 매도 나와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보시면 여기 매도하는 게 모건스탠리입니다. 모건스탠리가 계속 손절을 하고 있고 JP모건이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JP모건이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사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지금 계속 물려있는데 자꾸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사고 나면 유동 물량이 거의 다 흡수가 돼버릴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오염수 방류라든가 무슨 돌발 뉴스가 나오면 물량이 없기 때문에 급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물론 이제 급반등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모르긴 몰라도 JP모건이 대충 한 평단가 때리면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생각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급반등 나오면 본전 온다 싶으면 다 팔아버릴 겁니다. 저 녀석이. JP모건이 워낙 단타 쪽에 강한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급반등 한다면 대충 2,300원 정도 뜨면 그냥 바로 팔아버릴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올라오면. 그래서 매일마다 이제 지금과 반대로 해야 되겠죠. 2,300원에 매도 주문을 계속 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급등할 때 자동으로 체결될 거니까. 그래서 바닥권인 느낌이 들어서 100만원 잡았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럼 다 됐나요? 그 다음 마지막에 성광변도 잡았는데, 이거는 2차 전지가 죽는다면, 그 다음 뭐가 갈 것이냐가 봤을 때, 피팅 업체들이 어제 좋았었거든요. 하이로 코리아부터 해서, 태광하고 좋았는데, 오늘
밀리면서 같이 따라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적게 빠진 성광밴드가 그나마 좀 적게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이 중에 하나 고른다고 고른 게 많이 빠진 걸 잡을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살짝은 드는데요. 적게 빠진 게 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광밴드 잡았는데 약간 그 자신이 조금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100만원 잡고 이렇게 정도 지금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 추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한국무브넥스, 이건 자동차 부품 관련주. 그 다음 대한광통신. 대한광통신은 추가로 좀 잡을 생각입니다. 적어도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거든요. 지지선에. 이거 광케이블 쪽인데 이쪽이 상당히 지금 그 턴어라운드 하는 느낌. 그래서 요거 추가로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좀 반등을 노리고 이제는 매수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 매수 못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현금 100%였고 오늘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졌는데 또 무너질 일은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대충 바닥권이 아니겠나. 지금 눌러보면 그 정말 바닥권이거든요. 여기서 내려가 봐야 뭐 크게 안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반등을 노리고 추가 매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 만에 뭐 에코프로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해서 그 끝났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이 에코프로와 2차전지 쪽을 한풀 꺾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보시면 에코프로를 그 외국인이 10만 주를 매수를 했죠. 그 다음 에코프로 BM 보시면 62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 매수를 8,600억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 그 계산을 굳이 해봐야 될 필요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외국인이 코스닥을 8,600억을 매수를 할 일이 없잖아요. 얘들이 그 정신이 헷가닥하지 않고서야 그래서도 아닌 그 코스닥을 8,600억을 매수한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외국인이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했을 겁니다. 오늘 한 6천억대 매수하고 있을 때가 이때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계속 밀고 올라가니까 공매도 쳐놨던 애들이 손절했지 않나 싶어요. 손절하면서 그 힘으로 올라가는 거고 외국인 손절 다 받아먹고 8천억대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공매도가 외국인 공매도가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공매도를 쳤을 건데요.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쳤겠죠. 쳤는데 쭉 올라가니까 손절해가지고 다 이제 공매도 물량 확 줄였을 겁니다. 줄였는데 여기 탁 찍고 그냥 쭉 빠져버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부분은 거의 개인들의 승리다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이 물먹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8천억대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서 다 아침부터 해가고 여기서부터 해가고 여기까지 공매도가 손절하면서 올라가는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 틀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수해서 밀어올리던 그 세력들 개인들과 세력들이 이제 이 정도 틀어먹었으면 됐다 그러고 이제 확 팔아버렸던 것 같아요. 팔아버리니까 쭉 빠져버렸죠. 그럼 결과적으로 외국인은 8천억 다는 아니겠지만 다른 것도 대부분 다 비슷하니까요. 그 합쳐가지고 퉁쳐서 8천억을 여기서부터 다 매수를 해줬는데 주가는 다시 내려와 버리니까 오히려 더 내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물먹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틀어먹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세력이라면 여기서 끌어올려갖고 여기에서 다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팔아갖고 쭉 팔면 이제 매수하는 이 물량을 확 틀었기 때문에 다 못 팔았겠죠.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팔았는데 여기서 다시 매수해갖고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익실현 해버렸는데 탁 틀어먹었는데 여기서 다시 또 돈 들여갖고 끌어올려주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의 이 급등하는 모습은 이제 한풀 꺾였다. 이게 뭐 2차전지 전문에 대한 말씀드렸어요. 2차전지 전망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공매도 잡아라 해갖고 막 밀어올린 거기 때문에 공매도 손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털어먹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다시 끌어올리면 공매도가 여기서 공매도 쳐버리겠죠. 매도 쳐버리면 당하니까 이제는 안 끌어올릴 겁니다. 오히려 냅둬버리면 흘러내린다는 얘기죠. 매수를 안 해버리면.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도 보시면 에코프로 보임이 더 빠지는 겁니다. 밑으로. 이건 다시 들어올리기는 상당히 힘들다. 공매도 치는 애들은 살 수가 없죠.
오늘 8천억이나 지금 손절해뻗는데 다시 또 더 추가를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가만히 있을 거고,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막 밀어올리던 이 세력들, 단결된 이 개인들의 힘, 이 부분이 여기까지 가서 틀었는데 다시 여기서 또 한 번 더 먹자 그러고 여기서 올리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쭉 빠져갖고 어느 정도 내려오면 이제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이제 한풀 꺾인 것이 아닌가. 에코프로 비엠이나 에코프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죠. 100만원 넘어갔는데 이걸 150만원까지 여기서 그 익실현 했으면 이제 좀 내려가고 100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이제 잡으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충 한 좋게 봐줘서 100만원 뭐 한 여기까지는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여기 아니면 여기 정도 내려올 때까지는 그냥 흘러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흘러내리면 다른 쪽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사야 되겠죠. 오늘 그러니까 이런 느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이런 느낌은 아닐 수도 있지만 2차전지 쪽으로 사느라고 다 던져갖고 급락시켜놨기 때문에 2차전지를 다시 사지 않는다면, 이제 겁나서 저기 못 들어간다면 많이 빠졌는 종목 잡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 쪽으로 오면 얘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느낌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의 상황 보고 좀 더 빠지면 풀배팅으로 오늘은 매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 이 정도 빠졌는데 그 풀배팅 질러가지고 미정시가 급락할 것 같지 않으니까요. 풀배팅 질러가지고 이제 반등을 노리자 이런 느낌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일단 시간에서 대한광통신 그것도 좀 잡을 생각이고요. 나머지 쭉 눌러보고 그동안 정말 사고 싶었는데 너무 올라가 버려서 못 샀던 종목들 포트에 최대한 채워서 오늘 지금 현재 그 9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추가로 좀 더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대충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